5월입니다. 월간 투자 전략 함께 하시죠. 박기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뭐 푸릇푸릇 많이 살아나는 또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기분이 나쁘지 않은 5월입니다만 네. 시장 이야기할 때는 저희 뭐 셀인메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네. 좀 걱정하고 봐야 하나 하는 생각도 늘 이제 계절적으로 하기는 해요. 네. 마침 또 4월이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어떤 관점에서 시장 봐야 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4월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4월 시장에 조금 힘이 들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미국의 이제 인플레 지표들이 생각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해서 금리가 좀 올랐던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물가에 대한 이야기. 예,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했던 것이 4월 달이고 네. 예,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나라 대비해서 높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이나 또는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비교적 명확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에 대비해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해 연초 들어서 이제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플레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공급망 분절 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럽이나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꼭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역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이유는 역시 미국의 소비력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소비가 같아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가 뚝뚝 떨어지지는 않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라면 앞으로 인플레가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어떠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사실 미국의 가계 소비가 계속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근래 들어서는 소득 증가율보다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과 저축이 이미 다 소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득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 추세를 생각해 보면은 소비 증가율도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일자리 관련된 낙관론이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 연초에 미국의 일자리 증가 속도는 사실은 좀 비정상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미국의 일자리 증가 속도가요. 연 환산해 보면 2%대 중반이 나와요. 네. 근데 이건 사실 미국 GDP 성장률로 계산해 보면 과거 경험상으로 보면은 4%대 성장률하고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성장률이 뭐 2% 내외에 네.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최근의 일자리 증가세는 분명히 과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긴 좋지만 너무 과도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된다는 것이 이제 일자리 증가 속도가 지금보다는 한 절반 가까이는 일단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일자리 증가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비도 점차 둔화되는 방향을 겪을 것이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네. 초과 저축해놨던 것들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자리 증가 속도도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 심리 자체도 조금 슬로우 다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네. 이야기이고 그 네. 이야기를 다시 앞으로 돌려보면 그러면 이제 고인플레가 지속되는 상황도 조금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그럽니다. 있겠어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금리 경로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했던 걱정이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번 이제 우리가 5월달 FOMC를 방금 막 거쳤는데 네. 우리가 금리 인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여전히 확인을 해줬어요. 네. 근데 시장은 여전히 이제 의심이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컨센서스 채권 시장에서 이제 반영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을 보면은 9월달에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의심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림 보시는 대로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돼야 이제 뭐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 시장의 변화가 지금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봐요. 예,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증가세가 좀 떨어지고 인플레도 조금 떨어지는 변화가 발생하게 됐을 때 금리 인하 기대 지금 뭐 올해 뭐 한 번 뭐 이 정도인데 결국은 또 이제 2회 이상으로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될 수 있는 여지는 저희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기대 요인이다라는 것을 현재 이제 금리 인상 확률에서 저희는 좀 읽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 요인이다라는 건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뚝 떨어져 있지만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뭐 소비 심리나 인플레 상황을 봤을 때 네. 생길 수 있고 그렇다면 현재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생긴 시장의 하락은 기회일 수 있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인 예, 맞습니다. 거죠. 네. 그걸 과거 사례에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사실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주가 조정 양상에 대해서 작년 8, 9, 10월 달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이 약하고 주식도 동반해서 약해졌던 것이 지난 4월 달이고 작년 8, 9, 10월 달에도 그런 흐름이 있었었어요. 근데 그때하고 꽤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최근에 이제 금리가 혹시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작년 8, 9, 10월 달에도 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니다. 더 인상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10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라는 확인이 있었고요. 지금하고 되게 유사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을 했고 12월 달에 우리는 금리 인하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연초까지 이제 쭉 이어졌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일단 우리는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향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어떤 기대 분위기가 조금 더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지난해 9월달, 10월달을 지나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리바운딩했던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 네. 비교적 좀 적극적인 분산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적 분산 투자. 그러면 주식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 위주로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하겠어요.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사실 지난달에 했던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원래부터 빅텍을 선호한다는 얘기는 뭐 아주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렇죠. 근래 들어서 저희가 좀 하고 있는 얘기는 빅텍 중에서도 이제 IT 서비스 빅텍으로 조금 압축하자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연초에 이제 굉장히 주가가 좋았었고, 근데 저희가 좀 이제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는 원체 이제 이 업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 중에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또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좀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정말 또 방향을 좀 새롭게 설정해야 될지를 좀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IT 서비스 빅텍은 이번에 실적 시즌에도 되게 좋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확인을 했고, 예, 반도체는 약간 좀 줄여가지고 좀 저희가 이제 분산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뭐 미국 인프라, 페이브라든지 또는 뭐 헬스케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방산이라든지 구리 테마가 지금 최근에는 좀 이제 주목받고 있는 부분으로 약간 분산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 섹터 주가 흐름이 어떤지 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여기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여기 이제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 방산 대표적인 기업들 3개 하고요. 관련된 ETF의 주가를 갖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뭐 빅텍들이 주가가 오를 때만큼 되게 막 가파르게 오르거나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은 꾸준함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4월달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받는 국면에서도 방산 테마는 별로 꺾이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던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쨌든 신냉전 체제, 그 다음에 유럽과 중동의 군비 증강이라는 기본적인 테마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저희가 한국 방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리, 예, 오른쪽 그림을 한번 준비한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사실 구리하고 중국의 주가는 되게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네. 예.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중국 주가도 올라가고 구리값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퍼포먼스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림 보시는 대로 구리값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중국 부양 기대감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전력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예, AI 발 전력 수요 증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어떤 투자 확대가 결국은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이제 AI 테마인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텍 쪽에서 약간의 이제 조정 징후가 일부에서 있다고 한다면 약간 이제 분산하는 의미에서 예, 구리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서비스 빅텍 더해서 미국 인프라, 헬스케어 그리고 방산 또 구리 관련된 테마까지 이제 좀 분산해서 볼 필요 있겠다라는 거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이야기를 주신 거고 네. 앞서 이제 한국 방산도 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네. 하셨어요. 한국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어떤지 그 얘기 좀 해보죠.
예, 한국은 사실 이제 환율 상승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이 정도 올라가도 괜찮나? 그러게요. 예, 다시 이제 달러가 1,400원 뭐 네. 근처까지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예, 왼쪽 차트 한번 보시면 환율이 크게 움직일 때 주가가 크게 조정받았던 패턴들이 과거에는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차트를 한번 보셔도 2022년도 여기 10월 달 중심으로 봤을 때 네. 환율이 그게 크게 올랐을 때 주가가 많이 가라앉았던 검은 선이 경험 있지 않습니까? 쭉 올라갔을 때 주황색 예. 선이 쭉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검은선 이 환율이 쭉 올라오는데 주가가 그렇게까지 조정을 안 받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면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환율이 많이 올라올 때는 한국의 수출이 안 좋아요. 근데 근래 수출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수출 모멘텀이 좀 올라온 상황인데 환율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럼 이제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수익성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단한 어떤 위기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단 아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요 수출 업체들의 실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대표적인 게 물론 이제 반도체가 있지만 네. 그 외에도 이제 자동차라든지 또는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뭐 화장품 같은 경우, 네. 예, 그리고 방산도 역시 다 수출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어떤 수출 테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 있게 한국 주식을 좀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환율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내부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이제 뭐 반도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 방산까지 네. 좀 범위를 넓혀서 볼 필요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네.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ETF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이번 달에는 있는지 확인 좀 해볼까요? 뭐, 예, 거의 없는데 네. 있습니다. 있어요. 없는데 있어요. 네. 네,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분산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까 이제 제가 구리 말씀드렸잖아요. 예, 구리 쪽을 추가했습니다. 들어갔네요. 여기 제일 네. 아래줄 보시면, 예, 글로벌엑스 코퍼 마이너스라고 해서요. 예, 구리 채굴업체를, 기업들을 이제 담고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약간 전체적인 실적은 저희 이제 추천하고 있는 ETF의 전체적인 실적은 사실 금하고 인도를 제외하면은 최근 한 달 동안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뭐 연준 금리나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면서 네. 일단 시장이 좀 리바운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인하 관련된 기대감이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극적인 분산을 통해서 예, 시장을 좀 이겨나갈 수 있는 예, 그런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기회 요인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장 보자라는 이야기 오늘 함께 드렸습니다. 월간 투자 전략 박희천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